그리움의 여정을 찾아서 제2권 59페이지 머나먼 곳으로 떠나시는 어머니를 그리며 1997년 어머니는 형과 함께 광명시에 계셨다. 가끔 찾아뵙고 용돈 및 옷가지를 준비하여 배웠다. 그러면 어머니는 작은 방 장롱 속에서 김이랑 집사람 속옷을 내어주신다. 자식과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슴 찡하다. 뵙고 올라올 때면 마음 한편으로 아픔이 밀려온다. 형 집에 작은 방에서 지내시고 나날이 여유에 가시는 모습이다. 시골의 순박한 편이셨는데 도시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 그러면 나한테 가서 계실런지요? 하자 조금도 주저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 성수동으로 오실 때 그 마음을 나에게 모두 말씀하신다. 내 거처는 반지하방, 방 2칸인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파트에서 모시리라 생각하고 어머니를 우선 성수동 집으로 모시고 온다. 답답하셨을 것이다. 작은 방이며 주위에는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인데 다행히 집 주위 이웃의 할머니의 소개로 노인정을 다니시게 된다. 퇴근 후 저녁 무렵에 집에 가면 수건, 빨래 등을 모두 접으시고 집이 작아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신다. 어떨 때는 자동차 앞 유리를 닦으신다고 추운 날씨에 더운 물을 바가지로 들고 나오시어 세차를 하신다. 가끔은 삶의 기쁨도 있으신 것 같았다. 첫째 딸 수연이는 처가에 맡겨놓고 어머니는 내가 모시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상황이 이런 걸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말씀하신다. 어머니가 갑갑하실 텐데 발안으로 모시고 오시는 것이 어떠냐고. 그래도 어떻게 사돈댁에 그렇게 가시는가. 어머니는 그러시겠다고 하셔서 모시고 발안으로 간다. 수연이가 있어 손녀딸을 보신 것이다. 어머니는 장인어른과 10년 정도 연배가 위신데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그 당시 불편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 2주일 정도 발안에 계시고 다시 성수동에 오시게 된다. 어느 날 어머니는 부산 누이와 창원 누이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신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다. 왜 딸 집에 가보시겠다고 하셨는지. 창원에도 가시고 부산에도 가신다. 올라오실 때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비행기로 모시게 된다. 공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처음 타보셨다고 한다. 억지로 탑승을 시켜드리고 비행기를 타셨는데 좋아하셨다. 감기라도 걸리시면 체력은 급속도로 떨어지신다. 광명시 형집에 계실 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신 적이 계셨다. 다행히 연락이 되어 급히 택시를 타고 광명시로 향한다. 온몸이 상투투성이. 어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향한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행히 골절은 없었다. 이때부터 체력은 급속히 떨어지셨다. 시골에서 순박하게 사시다가 내가 고교 때 밥을 해주신다고 상경을 하시게 되고 그 이후 계속 광명시에서 거주를 하셨다. 평소에는 다니지 않았던 교회를 다니셨고 제사 대신 추도식을 지내셨고 교회의 집사라는 직책까지 맡게 된다. 만약 시골에 그대로 계셨으면 더 오래 사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다. 성수동에 계실 때는 성수동 인근 자양동에서 외사촌 형이 사셨다.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실 때 모시고 가곤 했는데 친정 지사를 가시게 되니 마음이 좋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외사촌 형도 고모가 오시니 좋아하셨을 것 같다. 하루하루 성수동의 생활은 좋다고 하시면서 안방에서 같이 잠을 주무신다. 연초에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게 되는데 도로를 지나치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많이 들렸던 새벽이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이상하다. 멈춘 듯 쉬시는 듯 하였다. 작은 방에서는 아내와 수연이가 자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30대 초반에 겪는 처음 경험. 외사촌 형에게 전화를 새벽임에도 드렸다.
외사촌 형의 말씀은 허리 밑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다. 허리는 이미 바닥에 붙어있어 들어가질 않았다. 그림의 여정을 찾아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